걸어보자.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일단은 닉스랑 워싱턴 경기인데 요게 지금 내일 이거 뭐야 브래들리 빌이 지금 GTD에 걸려있죠. 근데 지금 이 워싱턴이 빌의 출전 유무는 조금 중요하다.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닉스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맞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 맞는데, 근데 요게 저는 일단은 좀 뭐랄까, 이 경기를 좀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만약에 워싱턴이 원정이었으면은 닉스 쪽으로 봤을 건데, 워싱턴이 또 홈이다 보니까는 또 빌의 출전 유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승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빌이 안 나온다면은 닉스 쪽으로 보겠습니다. 닉스 쪽으로 보고, 그리고 일단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워싱턴 같은 경우도 또 빌이 나오게 되면은 언오버 쪽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경기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워싱턴도 뭐 수비적인 부분들보다는 확실히 또 공격적이고, 그리고 또 양 팀이 또 푹 쉬다 왔기 때문에 좀 요런 일정적인 부분이나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빌이 출전하면 오버로 가고요. 그리고 안 하면 닉스로 갑시다. 아시겠죠? 닉스로.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경기, 애틀란타랑 그리고 클리블랜드 경기. 요거는 지금 뭐 사실 오늘 글블이 뭐 진 것도 있지만서도 이 클리블랜드가 항상 좀 이런 패턴이야. 뭐 연승 길게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패하는 약간 좀 요런 부분들이 있거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좀 연속적인 승리라든지 또 연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애틀 같은 경우도 애틀도 이제 사실 이제 뭐 이제는 좀 이겨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근데 내일 요거 저는 일단은 어쨌든 애틀란타도 급한 상황이고, 게다가 내일은 또 홈 경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클블의 원정 경기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또 백투백이죠. 백투백이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뭐 기본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애틀란타보다 전력적으로 밀리는 건 없어. 밀리는 건 없지만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 분위기 상으로는 그래도 저는 애틀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애틀 승과 함께 마인승 보겠습니다. 어느 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번은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미러키랑 마이애미 경기. 지금 어쨌든 뭐 내일 가장 중요한 거는 쿤보의 출전 유무겠죠. 출전 유무인데 뭐 쿤보 같은 경우 내일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미러키가 지금 연승하고 있는 구간이잖아. 연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솔직히 미러키가 이 연승을 할 때도 좀 뭐랄까, 좀 쿤보빨로 연승을 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이게 쿤보가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쿤보가 없는 미러키는 그렇게 손이 가질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는 좀 저득점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야투는 안 줘죠. 야투는 안 주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뭐 사실 쿤보 없이 이 마이애미의 수비를 또 뚫어내기에도 힘들어 보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언더부터 볼게요. 언더부터 아시겠죠? 승패는 어렵다. 승패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랑 샬럿 경기. 요거는 이제 내일 지금 로지어 GTD고요. 그리고 우브레 GTD거든. 물론 지금 최근에 이 올스타전에 샬럿이 나름대로 뭐 이 야투적인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또 그래도 뭐 승리는 챙겼는데, 근데 이제 올스타 기간 동안 이 휴식기 통해서 과연 이거
야투 감각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게다가 홈이 아니고 또 원정인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참고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미네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지금 이겼다 졌다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또 요런 건 있어. 미네소타가 이제 원정일 때는 사실상 얘네들이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수비 안 되고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홈에서 미네소타는 사실 뭐랄까, 샬럿한테는 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진 않을 것 같고, 뭐 내일 이 샬럿이 또 수비 없이 달릴 건데, 뭐 공격 대 공격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미네소타도 사실상 뭐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홈에서 밀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일단 뭐 로지어라든지 우브레라든지 얘네 둘의 출전 유무도 중요하지만 미네 질 것 같진 않아요. 미네소타 승을 보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마인승 볼게요. 그리고 이제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샬럿이 항상 이래. 항상 야투가 들어갈 때는 미친 듯이 달리지만 안 들어갈 때는 언더 경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야투가 들어가는 날과 안 들어가는 날의 차이 자체가 거의 뭐 8대2 비율로 안 들어가는 날이 더 많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기준점도 이게 240.5인데 240점 맞나? 239.5가 아무튼 상당히 높은데 샬럿 때문에 요 경기는 저득점 볼게요. 239.5 언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닉스랑 오클 경기. 야, 이제 오늘 오클이 오클라호마가 유타 상대로 이 쿼터부터 계속 리드를 가져왔죠. 리드를 가져오다가 결국은 이 마카넨의 미친 활약으로 연장을 갔죠. 연장을 갔고 시카고다 받았나? 오클라호마 하고 나서 할게요. 연장을 갔고 그리고 결국은 또 마카넨이 3점 자유투 3점 자유투를 또 얻으면서 결국은 그게 또 결승골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오클이 진짜 아쉽게 졌거든. 아쉽게 졌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피닉스가 뭐 최근에 뭐 부커도 돌아오고 나름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력들이 괜찮아진 건 맞는데, 근데 나는 이거 오클이 지금 7.5 받았거든. 7.5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클도 지금 10위권 갈라고 이제 지금 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게다가 이제 뭐 물론 백투백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결장 없다면은 저는 이 경기는 오클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피닉스가 뭐 질 것 같지는 않지만 핸디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오클라호마가 피닉스 상대로 좀 비벼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 언오버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정상으로 문제 좀 불리하긴 한데 근데 워낙에 팀이 젊고 또 휴식기에 오래 쉬어가지고 뭐 체력적으로 피닉스보다 안 될 거다 뭐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클 프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카고 경기 빼먹었죠. 시카고랑 브루클린 경기는 이건 어렵다. 물론 이제 이 휴식기가 끝났다 보니까는 데로잔이 튀어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 시카고가 연패 중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브루클린을 만나거든. 근데 지금 브루클린도 뭐 멤버들이 나쁜 건 아니야. 멤버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에 단점은 클러치 상황에서 에이스가 없다. 이거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그래도 짜잘한 애들이 다 와가지고
전력 자체는 크게 뭐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패 쪽으로 뭐 이거 시카고 쪽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요거는 언더 볼게요. 언더. 지금 시카고가 연패 중인 상황에서 뭐가 안 돼? 득점이 안 되죠. 득점이. 득점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제대로 골을 넣어줄 만한 애가 없는데 내일 이거 브루클린도 사실 뭐 수비 나쁘지가 않고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언더가 기준점도 사실 뭐 이 정도면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골스랑 휴지, 골스랑 휴지는 뭐 사실 내일 이거 백투백 경기라서 뭐 탐슨 출전 유무를 조금 봐야겠죠. 봐야겠는데 뭐 어쨌든간에 탐슨이 백투백 경기 때 이번 시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온 적이 있어서 아마 내일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다 나온다면은 그래도 골스가 홈이고 휴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 답도 안 나온다. 답도 안 나오고 얘네들이 또 원정이고 저번에 이거 휴스턴이 이 오클 원정에서 150점 실점하는 최악의 또 이런 부분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휴지 같은 경우에는 공격도 제대로 안 되지만서도 수비가 너무 안 되죠. 수비가 너무 안 되는 이 휴지라서 사실 내일 골스가 오늘 레이커스한테 당한 거 물론 백투백이지만 홈에서 복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골스 승과 함께 마인승 볼게요. 마인승 보고 기준점 무시입니다. 기준점 무시. 기준점 무시하고 마인승 보고 그리고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휴지가 좀 따라와주면은 오바 같은데 또 못 따라와주면 또 저득점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조금 어렵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랑 세크라멘토 요 경기는 이제 클퍼 같은 경우 어쨌든 뭐 풀 라인업으로 나오죠. 풀 라인업으로 나오고 그리고 세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또 보틀 상대로 1쿼터에 고전하더만은 뭐 그 뒤로는 그냥 폭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제 백투백인데 근데 사실 나는 뭐 이 경기가 단순히 뭐 클퍼가 뭐 너무 좋아 보인다 이런 쪽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클리퍼스의 일반 승은 해줄 것 같은데 사실 배당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 경기가 뭐 핸디캡적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 경기는 이 세크가 또 내일도 좀 수비 없이 달리고 이런 부분들이 클리퍼스도 분명히 또 외곽 싸움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오버 다득점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클퍼가 홈이다 보니까는 질 것 같지는 않다. 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핸디는 모르겠습니다. 핸디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제 야 농얼부터 할까 해축부터 할까 뭐부터 할까? 자 이렇게 끝.